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을 볼 때 경제적인 능력이나 성격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이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며 끌리게 되는 부위는 순위를 딱 매길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의 여자가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부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중년의 유부녀가 되어서도 이것이 매력적인 남자를 보면 꿈따라 오른다고 말하기까지 하는데요. 도대체 남자의 어떤 것을 보고 매력에 이끌려 일탈까지 꿈꾸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중년의 유부녀도 남자에게 설레임을 느끼는 부위 5가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마성의 남자로 거듭나시고 언제나 인기 많은 오라버니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현아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설레는 부위 첫 번째는 남자의 손입니다. 여성이 손을 보는 이유는 남자가 아무리 옷을 입고 있어도 손은 맨살로 나아 있기 때문인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여성의 몸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위는 남성의 중요 부위와 손으로 딱 2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손의 핏줄을 보며 남성성도 느끼게 되고 손의 생김새는 어떤지 또 손톱은 잘 깎았는지를 보며 남자의 위생관념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으면 비만과 거리가 멀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손등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의 생김새는 여성의 취향에 따라 2가지 형태로 선호도가 나뉘는데요. 불룩 튀어나온 남성미가 넘치는 손을 좋아하는 여성과 반대로 섬섬옥수 가늘고 긴 손가락을 갖춘 손을 좋아하는 여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손은 단풍손인데요. 손바닥이 좁고 손가락이 짧고 굵고 통통한 작은 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남성미가 넘치는 손을 갖고 계신 오라버니들이 많으실 거예요. 남성미가 넘치는 손이라도 항상 손톱이나 굳은 살 제거는 잘 해주시고 매력적인 손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보면 남성의 정력이 어떤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재미난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약지와 검지 손가락의 길이를 봤을 때 약지 손가락이 검지보다 유독 긴 남성이라면 욕구가 강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 손가락의 길이는 남성이 태아 때부터 결정되는 부분인데요. 산모로부터 물려받은 남성 호르몬의 값에 따라 검지 손가락의 길이가 결정되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라버니들의 손가락은 어떤지 지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설레는 부위 2번째는 남자의 목젖입니다. 목젖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남자의 상징적인 부위인데요. 복숭아뼈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젖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남성을 보면 대부분 목소리가 굵고 중저음의 목소리를 갖고 있죠. 가수 김경호나 이승철처럼 발라드를 부를 때는 미성의 목소리가 아름답게 들리지만 평소에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얇은 미성의 목소리보다는 굵은 목소리를 본능적으로 선호합니다. 심지어 남성의 외모가 별로여도 목소리가 좋으면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어하는 여성도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목젖이 발달한 남자를 보면 확실히 시각적으로 남성미를 느끼고 청각적으로도 남성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남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타고난 목젖의 크기가 작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말할 때만큼은 목소리 톤을 낮춰서 차분히 이야기하시면 충분히 매력적인 목소리로 개선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또한 말을 평소에 빠르게 하셨다면 천천히 말을 뱉는 연습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성은 청각적인 자극에도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말소리보다 천천히 들리는 목소리에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설레는 부위 3번째는 엉덩이입니다. 엉덩이는 대부분 남성들이 여성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위라고 말하지만 여성 또한 남성의 엉덩이를 많이 보는데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힙업이 된 남성의 엉덩이를 보면 뒤태가 확실히 다르고 생기가 느껴진다고 말하죠.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보기 좋다는 이유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끌리는 이유 또한 알려드릴게요. 남자의 단단한 근육질의 엉덩이가 관계 시 강한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인데요. 납작하고 퉁퉁한 엉덩이는 맥이 없어서 빠르게 속도를 올리기 어렵다 힘을 줄 때 자세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폭발적인 힘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진행하다가 남성분의 체력이 소진되면 남성이 체중에 눌려 여성이 숨쉬기까지 불편해지는 것이죠. 고 단단한 엉덩이가 남성이 체중을 잘 분산시킬 수 있도록 힘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더욱더 이런 엉덩이에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엉덩이는 타고난 형태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운동을 하면 충분히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쿼트와 같은 하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 예쁘고 멋진 엉덩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체 운동을 잘하지 않으셨다면 꼭 하체 운동을 해주세요. 남자는 하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설레는 부위 네 번째는 어깨입니다. 넓은 어깨를 가진 남성을 마주한 여성은 확실히 압도되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를 보면 듬직한 남성이라는 인식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특히 어깨가 넓은 남자를 보면 머리까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율도 좋아 보이게 되고 보기에 좋은 남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에게 끌리는 본능적인 이유도 알려드릴게요. 어깨가 넓을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인데요. 남성은 오래된 진화 과정에서 사냥을 하고 난 후 무거운 무기나 음식물을 집까지 들고 오려면 강한 상체에 힘이 필요했고, 넓은 어깨와 가슴이 있어야지 사냥할 때 달리기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엔진인 큰 폐가 가슴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여자가 본능적으로 쉽게 알아챈 수 있는 부위가 바로 넓은 어깨입니다. 진화 과정 속에서 본능적으로 여성에게 학습된 데이터가 남자를 볼 때 매력적인 부위로 느껴지는 것이죠. 남자가 여성의 골반을 보는 것만큼이나 여성도 남자의 어깨를 보기 때문에 어깨가 조금 좁은 편이라면 꼭 운동으로 개선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설레는 부위 다섯 번째는 허벅지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헬스장에 가시면 상체 운동을 위주로 하시는데 여성이 가장 섹시하다고 느끼는 부위는 근육질에 다리 가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단단한 허벅지는 야생마처럼 일단 잘 지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카처럼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는 남자의 엔진이 바로 허벅지인 것이죠. 의학적으로 허벅지가 단단할수록 신체의 중심인 허리와 엉덩이 근육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허벅지가 단단하면 몸의 균형이 잘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 보건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쥐 둘레가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의 위험 또한 증가한다고 합니다. 허벅지가 얇을수록 매력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힘과 근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꼭 하체 운동으로 허벅지를 열심히 단련해 주세요. 오늘은 유부녀나 젊은 여자도 남자를 보면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위를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손, 두 번째는 목젖, 세 번째는 엉덩이, 네 번째는 없다. 다섯 번째는 허벅지입니다. 반려드린 부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 오늘부터는 미뤄두었던 운동도 다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항상 현아가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젊은 시절의 편안함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노후만이 길어졌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100세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평균 수명은 80세 초반에서 중반을 오가고 있는데 문제는 8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삶의 흐름이 급격히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80세가 되면 몸의 컨디션이 자주 나빠지고
팔에 힘이 빠져 작은 물건조차 들기 어려워지며 심지어 리모컨조차 손에 쥐기 힘들어집니다. 마치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이때 뒤늦게 후회를 해보지만 80세의 몸은 아무리 관리를 해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0대 늦어도 70대부터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면 노년의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60세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요인은 남과의 비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와도 같습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의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큰 집을 샀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죽을 때까지 넉넉한 연금이 나오는 직업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 작은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등의 생각은 자신을 무능하게 느끼게 하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키우게 합니다. 더 나쁜 것은 이제라도 일을 만회하려고 무리한 투자나 사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되었다 해도 50대는 인생이 꺾이는 시기입니다. 계절로 치면 씨를 뿌리고 키우는 때가 아니라 결실을 거두는 시기인 것입니다. 물론 50대에도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전과 모험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현명하며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요인은 재산 관리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면 자산이나 예금을 사용해 생활비에 보태야 하는데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았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산이 줄어들면서 불안해지고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미련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꺼려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재산을 모두 사용하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적절한 재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은 다 먹고 씨는 남기지 않는다는 말처럼 자산을 남겨두기보다 모두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돈을 남길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세 번째 요인은 친구가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얕은 관계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며 오히려 집단 안에서 더욱 고독을 느낍니다. 이 고독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홀로 있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그 고독의 속삭임은 점차 잦아들고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며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스카시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등 다양한 사람들과 느슨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마음속을 깊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이러한 관계들이 그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만날 사람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의 작은 사회와의 접점만 유지해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네 번째 요인은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60세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여정에서 중요한 관문입니다. 중년기에는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중요한 과제였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입맛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영양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살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다가는 70대에서 80대의 근감소증이나 전신 기능 저하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결국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90대가 되어서도 직접 걸어 다니고 싶은 곳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려면 60세가 되었을 때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을 대비해 살을 빼는 것보다 근육을 늘려 노쇠를 예방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근육이 지나치게 감소한 상태인지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굵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지면 근육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으니 노쇠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탄탄한 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꾸준한 다리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5번째 요인은 자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모두가 산다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라는 섬뜩한 농담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을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주다가 시달려 죽고 다 내어주다가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농담은 현실에서의 상황을 풍자한 말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과도한 집착이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자식을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주고 결혼 후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독립시키지 않고 계속 품 안에 두다가 훗날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부모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사랑스러워 이것저것 다 해주었지만 결국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자식과의 관계마저 멀어져 자식도 부모도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의를 피하려면 자녀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주겠다고 미리 부양 시점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자산은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온다면 마지막까지도 자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어렵더라도 큰 돈을 한 번에 주어 빈곤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라도 보태주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6번째 요인은 운동보다 바른 자세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등의 산처럼 굽은 곡선이 그려지거나 무릎이 휘어지고 허리가 구부러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자세가 좋지 않다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관절의 가동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평소 자세를 가끔씩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허리뼈와 목뼈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에서 본인의 자세를 찬찬히 살펴봅시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벽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저하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습관 때문에 자세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 잘못된 버릇을 고쳐보도록 합시다. 자세가 좋아지면 외모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근사한 매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과 꿋꿋한 자세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마음가짐도 한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뀝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며 긴장감을 유지하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깁니다.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는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기를 권합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짓는 7번째 요인은 인생의 8할 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성과의 80%는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의 법칙은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됩니다. 20대 80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칙은 일개미의 20%가 전체 식량의 80%를 책임진다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개미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모든 개미가 똑같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는 소수이며 대부분의 개미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던 개미가 지쳐 쓰러지면 그제야 일하지 않던 개미가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한 개미집에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비율은 결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는 20%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20%만 잘 붙잡으면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차를 소유하고 남부럽지 않은 집에 사는 것은 실상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저 잊어도 좋은 80%에 속합니다. 반면 가족과 함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시간, 내 발로 걸어서 책을 볼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20대 80 법칙을 일과 인생에 적용해보면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60 이후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노년이란 쇠퇴하는 시기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지만 사실 인생 후반부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에서도 일선에서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은 세상의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이 시기야말로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긴장을 내려놓고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넘길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며 다른 사람도 함께 웃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로 인해 기분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스스로 한 번 더 용서해주는 너그러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일상 속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히 심장이 활기를 되찾고 체온이 올라가며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간단한 운동으로도 행복감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방법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여유로운 태도로 삶의 군더더기를 과감히 덜어내고 허벅지 근육과 체력을 기르는데 집중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적, 출신, 대학, 회사, 연봉 등으로 평가받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외부의 시선과 수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더 이상 남자답거나 여자답게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남녀의 구분을 넘어 본연의 내가 되는 시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충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절반을 넘긴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온 탓에 마음도 지쳐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때입니다. 세상의 기준, 타인의 평가, 불필요한 의무감과 인간관계는 모두 홀가분하게 잊어버리세요.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지혜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가세요. 단단한 허벅지 근육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뿐히 넘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다가오는 인생 후반전은 온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을 읽어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깨어있는 시간 동안 행복하기 위해서는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꼭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두 번째, 사랑을 찾아보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큰 행복을 선물할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을 유지하세요. 인체, 특히 두뇌는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비로소 제 기능을 최상으로 발휘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목표를 세우세요. 작은 목표라도 세워두면 그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며 삶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다섯 번째, 자신만의 안식처를 꾸며보세요. 둥지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곳,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장소를 마련하세요. 침실, 심지어 화장실이라도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세요. 때로는 너무 많은 일을 떠맡기 쉽지만 과도한 부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짐을 지는 것보다는 적당한 속도로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자신을 대접할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일을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을 익히세요. 작은 선물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기쁨은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선물을 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행복해지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주는 선물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홉 번째, 관대해지세요. 다른 사람들의 걱정과 슬픔에 공감하되 자신이 그들의 슬픔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열 번째, 놀이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놀이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쉽지만 특히 배우자와 함께하는 놀이는 스트레스를 풀고 웃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세상은 험난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이 필요하지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유형은 다르지만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사람은 마음이 넓고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기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개를 맞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넓어 보이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속 좁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바보를 천재로 만들 수 있고 고장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사랑을 베풀 줄 안다면 어디서든 환영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후회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맞은 60대, 70대 분들은 지금껏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비록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놀랍게도 후회하는 부분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을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말처럼 우리는 고통과 번민 속에서 성장하고 결국은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선배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이 길을 지나가신 60대, 70대 인생 선배들이 99% 땅을 치며 후회한다는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나날은 더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지출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은퇴 직후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하며 자신에게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70세를 넘어서고 건강이 나빠지면 간병비 등의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녀 지원비, 경조사비 등 각종 지출이 계속 발생하여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생활 기간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준비해야 할 돈도 많아졌다는 뜻이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있지만 노후에는 가진 자산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것입니다. 저축은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기보다는 저축된 돈이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삶의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젊은 시절의 저축은 이후에 큰 고난을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곁에 배우자가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자식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당장 내가 아프거나 불편할 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살펴줄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보다도 배우자가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배우자의 소중함을 잊고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배우자만 남게 됩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지만 노년의 이혼은 젊은 시절의 이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는 배우자와 가족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배우자는 함께 늙어갈 유일한 동반자이며 가족은 자신의 삶을 증명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혼 후에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황혼 이혼의 경우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할 노후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히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을 때는 그 중요성을 쉽게 간과하고 몸을 혹사시킵니다.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많은 경우 너무 늦은 시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꾸지만 그것은 건강을 유지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해 오랜 시간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거나 노후에 할 일을 찾지 못해 집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면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기쁘게 하지만 부정적인 장수는 본인에게도 고통스럽고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채로운 영양소를 저염식으로 골고루 섭취하며 영양 과잉이나 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치아 관리는 특히 중요합니다. 치아 건강은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날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이 된 시대에는 유병장수보다 무병장수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네 번째, 노년을 함께 할 친구를 만들지 못한 것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보통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가족과는 또 다른 마음의 교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노년의 외로움은 크게 줄어들고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임종 직전에야 비로소 오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친구들의 연락처를 찾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곁에 남아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 큰 행복입니다. 만약 오랜 친구 중 마음 맞는 사람이 없다면 취미나 봉사활동,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소중한 친구들에게 가끔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나면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잘 보이지 않기 마련입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취미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등산과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취미들도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과 건강함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말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미 활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건국대병원 치매 클리닉의 한 교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다라며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당장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뇌는 단순한 것을 쉽게 실증내며 반복적인 고스톱보다는 적당한 수준의 자극을 주는 그림 그리기, 파크 골프, 사교 댄스 등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취미 생활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손과 머리를 자주 사용하는 활동을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배움을 멈춘 건 나이가 드니 기억력도 나빠지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 이제는 복잡한 일은 질색이야. 이 나이에 내가 머리 굴리며 살 필요가 있겠어. 주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의 말처럼 나이가 들면 머리가 둔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복잡한 생각은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잊고 학구열에 불타며 황혼의 시간을 공부로 채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60, 70대에 공부하는 것은 젊은 시절 바쁜 삶 속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공부를 마저 하거나 여생을 풍요롭게 할 지식을 쌓는 시간이 됩니다. 때로는 그저 한가로운 독서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며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어 평생 절반도 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나빠진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주는 핑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수많은 변명들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너무나도 길고 풍요로운 기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30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가야 하니 만약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뒤처지는 인생을 살게 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노년의 배움을 이어가는 것은 뇌를 보호하는 가장 훌륭한 수단입니다. 뇌는 사용될수록 더 오래 젊음을 유지하니까요. 그러므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도 배움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뜻하지 않게 큰 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노년기에는 종종 찾아옵니다.
건강과 관련된 비용이지요. 그래서 연금과 보험에 대한 준비는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6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노후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투자 상품들을 찾아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나 저위험 투자 상품이 대표적이죠. 국민연금으로는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는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는 편히 살겠다는 말처럼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으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꿈꾸는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올바른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지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한 돈을 아깝게 생각하기보다는 삶을 위한 투자로 여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의 후회는 도전하지 못하고 충분히 여행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시절 나만이 할 수 있었던 도전이 있었을 텐데 이를 미루고 놓쳐버렸던 경험을 많은 이들이 후회합니다. 자식 키우고 회사 일에 치여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여유가 없었겠지만 이제라도 시간을 내어 여행을 떠나라는 것이 인생 선배들의 조언입니다.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노후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행은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며 미래에 돌아볼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는 기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일기를 쓰고 자신의 발자취를 기록하지 못한 것도 큰 후회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볼 때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평생을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은 자신의 삶을 다시금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마치 인생의 작은 순간들을 한데 모아 삶이라는 큰 책을 완성해 가는 일과도 같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틈틈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고 사진으로 순간을 담아두면 훗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귀한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10번째는 자식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자식들과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나무에 물을 주듯 관계를 깊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평소에 자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노년의 든든한 친구 하나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늙고 병들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되기 마련이죠. 자식들과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해야 비로소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지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는 노년의 마음에도 따스한 안정을 선물해 줍니다. 만약 자녀들과 진정한 소통을 이루지 못했다면 노년의 고독은 더욱 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좇는 사회적 성공이나 재물에 대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였다면 쉽게 해낼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미래의 후회를 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시간은 물 흐르듯 계속 흐르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지막 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정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사는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매달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과정에서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오롯이 담겨 있어 큰 울림을 줍니다. 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말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지만 인생의 굴곡을 지나온 노인의 충고는 그 어떤 책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늘 건강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면 누구나 아프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결국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육체의 고통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후회에서 비롯된 정신적 고통은 그 어떤 의사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들의 충고는 그만큼 값진 것이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설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무병장수하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껏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한 편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그리고 지금이다. 나는 의대 교수였고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퇴직 후에는 왼쪽 눈이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디스크, 관상, 동맥, 협착, 담석 등 7가지 병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한쪽 눈으로도 아침에 해를 볼 수 있고 봄이 되면 별을 바라볼 수 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햇살의 따스함을 느끼고 기쁨과 슬픔 그리고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가슴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은 없다. 지팡이에 의지해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 한쪽 눈으로도 보이는 아름다움은 여전히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앞산의 숲이 물드는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인생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살아보니 행복이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엔돌핀처럼 지금 내가 즐거워야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추억이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제 죽은 사람들도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원했던 그 귀한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기쁨이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그 시절이 비록 어려웠더라도 다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반짝이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인생은 그런 추억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행복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 있을 때 그 존재의 귀함을 몰랐습니다. 마치 젓가락 한 짝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허전함이 몰려오지요.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봤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실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의 답이 내 안에 담겨 있다. 그 말처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부자 노인의 유언장을 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느낀 후회와 감사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이들이여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핸드폰의 70%는 쓰지 않았고 값비싼 차의 70% 성능도 필요 없었으며 호화로운 집의 70% 공간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과 물건들 중 70%는 그저 불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인생은 마치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에는 학력, 지위, 권력, 돈을 위해 애썼고 그것들을 많이 가지면 이기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을 위해 내 몸을 혹사시킨 대가는 혈압, 당뇨, 통풍 같은 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반전에서는 남의 명령에 따랐지만 후반전에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전반전에서 쌓아 올린 것들이 후반전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일까? 그는 경기를 치르면서 잠시 쉬어가야 했음을 후회했습니다. 전반전에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날들이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읽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잠자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세요. 베풀고 양보하는 삶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조금 더 걷고 운동하세요.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많지만 당신의 아픔을 대신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건은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지만 하나뿐인 생명은 되찾을 수 없죠.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이고 고급차의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재물은 결국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그러니 전반전에서 너무 애타게 살지 마시고 후반전에서라도 자신을 사랑하며 사세요. 나의 편지를 읽고 있는 그대여,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반전에서 승리했던 나는 후반전에서 병마를 이기지 못해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특실이라도 허름한 농촌 경로당만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편지를 쓸 수 있음에 작은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그대들이여, 자신을 사랑하며 더 많이 웃고 행복으로 가득한 나날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